이번 시간에는 마야 2022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야를 처음 실행하게 되면 다음 같은 화면을 만나게 될 텐데, 상단에 메뉴가 있는데 메뉴가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파일, 에디트 쭉 이렇게 메뉴가 오다가 윈도우까지, 여기까지는 항상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메뉴들입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메뉴들은 여기서 어떤 작업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모델링을 선택한 상태고, 리깅을 선택하면 윈도우스 다음에 스켈레톤, 스킨 이런 식의 메뉴들이 나타나고, 애니메이션일 때는 또 키, 플레이백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렌더링일 때 또 달라지고. 다시 모델링으로 가고, 크리에이터로 가고 오브젝트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폴리곤 프리모티브 중에 큐브를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큐브를 하나 추가해 주고, 그리고 메쉬 툴로 가고 인서트 엣지 루프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클릭 들어가서 이렇게 엣지 루프를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만일 나는 에디트 메쉬와 관련된 명령들을 많이 사용한다 그러면 특정 메뉴를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 점선이 나타납니다. 에디트 메쉬 클릭하고서 보면 여기 점선들이 나타나는데, 얘를 클릭해준다. 이렇게 메뉴가 떨어져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메뉴를 떨어뜨린 상태에서 오브젝트 편집과 일반 폴리곤 오브젝트 편집과 관련된 명령들을 바로바로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필요 없다 그러면 다시 여기 클릭해갖고 메뉴를 닫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자주 사용하는 명령들, 뭐 새로운 씬을 만든다든지 뭐 연다든지 저장하는, 그리고 이쪽에 스냅과 관련된 명령들이 제공되고, 이쪽에 또 렌더링과 관련된 명령들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또 중요한 명령들이 제공되는데, 얘는 채널 박스를 보일지 감출지, 지금 보면은 여기 채널 박스가 보입니다. 얘를 감출지 보이게 할지 할 수 있고, 얘는 툴 세팅 대화 상자를 보이게 할지 감출지를 선택합니다. 얘를 나타나게 하면은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냐, 툴 세팅 대화 상자에서 특정 툴을 선택했을 때 해당 툴과 관련된 옵션들을 사용자가 바꿔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동 툴 또는 회전 툴 또는 스케일 툴 관련된 옵션들을 변경하고 싶다. 그럼 이 툴 세팅스 대화 상자를 이용합니다. 나중에 또 이쪽 자세히 다룰 거고, 이 채널 박스는 특정 오브젝트의 가장 중요한 속성들을 좀 더 손쉽게 접근해서 편집하고자 할 때 이용합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어트리뷰트 에디터가 있는데, 이 어트리뷰트 에디터 같은 경우는 해당 오브젝트가, 특정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거의 모든 속성들을 보면서 편집하고자 할 때 주로 이용합니다. 근데 실제로 작업하다 보면 이 채널 박스에서 대부분의 작업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모델링 툴킷이라고 해갖고, 모델링과 관련된 명령들이, 좀 중요한 명령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대화 상자입니다. 여기서 모델링 툴킷 선택할 수도 있고, 채널 박스, 어트리뷰트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쉘프라고, 흔히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탭이라고 하는데, 여기 마에서 쉘프라고 합니다. 뭐 커버와 관련된 명령들이 쭉 여기에 나타나는데, 또 폴리곤 모델링과 관련된 명령들이 쭉 여기 나타나고, 그리고 스컬프팅과 관련된 거, 리깅, 다양한 작업과 관련된 자주 사용하는 명령들이 여기에 제공됩니다. 폴리곤 모델링으로 가고, 얘를 좀 딜리트하고 선택해서 제거해주고, 얘를 추가하고 싶다 클릭해줍니다. 그럼 바로 이렇게 추가됩니다. 얘 선택하고 이렇게 좀 이동시켜주고, 또 다른 거 클릭하면 이렇게 추가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한 후에 또 보면 이제 다른 명령들을 이용해서 얘들을 또 계속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얘는 좀 하나 제거해주고, 얘도 좀 제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선택과 관련된 툴, 또 선택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드래그해서 사각 영역으로 선택을 해주는데 얘는 라스트 툴 이렇게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고 얘는 페인팅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페인팅 하듯이 선택해줍니다. 얘들을 잠깐 선택 툴로 바꾸고 얘를 하나 클릭해서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선택하면 이동 툴인데 여기 보면은 영어로는 무브 툴, 로테이트 툴, 스케일 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기즈모가 나타나고 이 화살표가 있는데 얘를 기즈모라고 합니다. 이 기즈모를 이용해서 이렇게 오브젝트를 이동시켜 줄 수 있고 얘는 회전시킬 때 이렇게 회전시켜 줄 때 이용할 수 있고 얘는 또 크기를 조절할 때 이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하다가 어떤 수치를 이용해서 좀 제어를 해줘야겠다. 그럼 여기 채널 박스로 갖고 스케일 원래 상태가 1 해주고 1 엔터 그리고 여기 회전 같은 거 0 엔터 여기도 0 엔터 그러면 여기도 마지막 0 엔터 그럼 회전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일단 툴을 얘를 좀 바꿔주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뷰포트가 얘가 선택됐을 때 하나만 보이는데 얘를 선택한 뷰포트가 4개가 보이고 이렇게 또 뷰포트를 바꿔줄 수 있고 얘를 클릭하면 아웃라이너가 보이게 됩니다. 이 아웃라이너에는 씬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가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아웃라이너는 실제 작업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창이고 씬에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거나 또는 좀 제어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창입니다. 얘를 클릭해서 닫아주고 원래 뷰포트 하나짜리로 돌아주겠습니다. 하단에는 애니메이션 작업과 관련된 타임라인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고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총 200프레임에 걸친 애니메이션 구간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애니메이션의 길이를 200프레임이 아니고 300프레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300으로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구간이 이렇게 300프레임까지 애니메이션에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초당 몇 프레임을 보여줄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24프레임도 있고 보통 영화 같은 경우가 24프레임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통 TV라든지 그런 건 29.97프레임입니다. 원한다면 내가 원하는 세팅으로 나는 인터넷을 통해서 여기서 만든 어떤 애니메이션을 라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싶다. 그런데 좀 너무 빠른 거 말고 좀 천천히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초당 15프레임짜리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애니메이션 제작할 때는 보통 29.97프레임이나 또는 24프레임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24프레임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애니메이션을 재생할 때 애니메이션 재생과 관련된 아이콘들이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메일이라고 있는데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제어할 때 또는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툴팁이 나타나는데 특정 툴을 이렇게 가보면은 그 밑에 툴팁이 나타나고 특정 툴을 또 클릭해주면 이 툴을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 그 밑에 툴팁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워크스페이스라는 것인데 지금 예전부터 사용하는 마야 클래식이라는 워크스페이스인데 이 워크스페이스는 작업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 작업 공간 창들을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해갖고 작업할 건지 그러한 작업 공간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마야 클래식일 때 뭐 모델링 스탠다드일 때 바뀝니다. 이쪽 창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델링 툴킷이 나타나고, 그리고 뭐 스컬프팅 작업할래 그러면 또 이렇게 내용이 바뀌는 걸 볼 수 있고, 또 여기서 UV 에디팅, UV 편집 작업하실래 그러면 또 이렇게 워크스페이스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필자는 당분간은 이쪽 마야 클래식을 이용할 거고, 그리고 또 여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를 보면은 밑에 타임라인 나타나고, 여기에 또 그래프 에디터가 나타나는 등 이렇게 워크스페이스가 많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야 클래식으로 돌아가 주겠습니다. 당분간은 이 마야 클래식이라는 워크스페이스에서 계속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